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금요일의 장은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과 동시에 나스닥이 불기둥을 솟더니 장 끝날 때까지도 유지되면서 상당히 좋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26일부터 2기 첫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2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 27일 일본으로 향한다, 29일 한국으로 이동한다, 30일 오전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다음 주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과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또 들썩들썩 될 것이고, 하이라이트는 30일 시진핑과의談判, 이것에 다음 주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챗 GPT와 지난 10년간 동일 기간의 상승률 비교입니다. 다음 주 27일, 31일까지의 역대 10년간 나스닥 QQQ의 추이입니다. 상승이 8번, 하락이 2번, 하락한 2번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였고 22년 하락장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쨌든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상승의 평균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쩌면은 다음 주는 변동성만 요란한 그러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면은 좋은 거겠죠.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은 이번 주에는 95%의 승리 확률 둥둥 매매법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뭔지 아시죠? 이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멤버십은 유료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기법 영상 위주로 올립니다. 주식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제 꿀단지를 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멤버십 비용으로도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끔 꿀단지를 풀었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다른 기법 영상들도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까 멤버십 영상은 시황을 깃들인 영상들은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3월 29일에 나스닥의 급락 조정을 예측해드렸고요. 5월 3일에 200일선 이후 상승 장비를 올려드렸고요. 6월 8일 나스닥이 살짝 위기가 왔을 때 저점 매수 물량은 강력 홀딩 뷰를 말씀드렸고요. 모두 적중을 했죠. 그리고 4월에 매수한 물량은 현재 속슬 같은 경우는 300%가 넘죠. 공포지수는 33. 나스닥이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공포지수가 33. 어처구니가 없고요. 푸드앤콜 옵션은 0.67. 주식이 올라가면 푸드앤콜 옵션이 좀 내립니다. 콜에 베팅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 다음 주 어닝 일정은 월요일 장 후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장투가 가능한 쓰레기 처리 독점 기업이고요. 화요일 장전에 유나헬, 그리고 장 후에 블룸 에너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메타, 마소, 알파벳, 그리고 카바나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장 후에도 아마존, 애플, 코인베이스, 레딧, 스트래티지, 클라우드 플레이어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의 장은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혼돈의 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화요일부터 트럼프의 본격적인 아시아 각 정상들과의 회담이 있을 것이고요. 화요일에는 일본 총리와 회담, 수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어요. 금리는 0.25 인하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장후의 메타, 마소, 구글 실발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트럼프 시진핑과의 회담, 그리고 장후에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날에 PC 물가지수. 진짜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죠. 빈 깡통이 될 것이냐, 살짝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미친 일정이 연달아 3일 동안 있었던 적이 과연 있었겠느냐. 실적 발표 후에 증시가 급등을 하면 당연히 그 이후에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이 나오면은 따라 붙지 말고 그 전에 사든가, 아니면은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이 나올 시 그때 사든가, 자신의 작전을 세워야 할 때고, 급등할 때 따라붙지만 않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매수는 분할 매수.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10월 사주차는 2.1% 상승, 최고점을 달성했고요. 이제 인터스텔라 4차원 나스닥의 장기 저항선에 거의 터치했습니다. 정말 원웨이 상승이 맞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편안하다. 주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미국 지수 투자는 장투다. 그런데 이제 월봉을 보면은 월봉에 1, 2, 3, 4, 5, 6, 7 10월 달이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 7개월 연속 월봉의 상승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어요. 가상의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그어보면은 이대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또는 더 올라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 11월 달에 출현이 되던가, 아니면은 걸쳐서 월봉이 형성되던가,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캔들이 뚫으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이때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죠.
저번 달도 약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고, 그럼 이번 달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뚫어서 마감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11월 달에도 장대 양봉으로 월봉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년 8월 이때로 한번 가보시죠. 월봉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9월의 시작가는 이런 식으로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온 거죠. 차트는 과학입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간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캔들의 밑꼬리까지 포함하면은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온다. 그러면은 평단이 아주 낮은 장기 투자 물량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급격하게 따라잡은 평단이 높은 물량은 튀어라.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달러로 다 바꾸라고. 골드입니다. 금은 멈추지 않는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큰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금은 조정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21선 중앙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조정인데 금이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한번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세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익절을 했다고. 하락이 발생될 시 괴리율로 쳐맞으니까.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증시가 안정을 찾고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빅스 지수가 15.77, 이 밑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빅스 지수가 안정을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차트는 보기가 힘들고요. 너무 내려서. 그러나 RSI 다이버전스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형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좀 RSI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숏은 단타로만.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TSLL이 1위. 말했잖아요. 키움전사의 순매수에 테슬라가 상위권에 있으면은, 특히나 1위에 있으면은 테슬라는 그날 꼬라박는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순응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세력은 키움전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생각이 없다.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인터스텔라 4차원의 나스닥 초장기 저항선에 불과 1% 차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선은 굉장한 저항선, 1% 차로 접근. 결국에는 갈 것 같아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급격한 변동성으로 상승의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갈라나. 검정색 4차원 인터스텔라 저항선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 트럼프와 또 시진핑의 싸움 뭐 이렇게 갑자기 내렸다가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트럼프는 뒤통수를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급락에는 항상 대비를 하되, 쳐내리면은 매수를 한다. 급등을 할 때는 가진 물량만 홀딩을 한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도주는 사팔사팔한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쳐내릴 때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못 샀는데 쳐오를 때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는 무서워서 못 샀는데 이럴 때는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면은 쳐내리면 손절, 쳐내리면 손절, 오르면은 매수, 쳐내리면 손절, 오르면은 매수, 쳐내리면 손절, 오르면은 매수, 쳐내리면 손절. 이렇게 하면은 상승장에서도 돈을 못 벌어요. 쳐내리면은 사고, 오르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21선 위로 올라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3%나 남아있다. 나스닥이 최고점인데 아직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이거는 호재죠. 반도체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으나 약간의 윗골이 조금 아쉽고요. 초장기 저항선 조금 비슷하네요. 2024년에도 초장기 저항선을 2번 터치를 했다. 지금도 2번 터치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대로 만약에 저항을 맞고 하락이 오면은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 하단, 상단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서 RSI를 오히려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죠.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쏙슬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윗꼬리를 단 거는 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게 마무리. 평단 9달러짜리를 팔지 말 걸 그랬나? 그래도 나에겐 평단 10달러짜리가 남아있다. 현재 300%를 훌쩍 넘겼고요. 오랜만에 보는 TQ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10달러. TQ의 인터스텔라 빨간색 선은 114달러.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 포트에서 제일 큰 비중이 TQQ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TQ는 차트를 안 봐요. 제가 그냥 US100 나스닥 지수 차트만 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차피 나스닥 지수의 3배니까 TQ는 괴리율이 발생되는 구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차피 추세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니까. TQQQ 보유자분 역대 최고가 축하드립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하면 좋지? 무한 삼각 수렴도 아니고 이때도 거대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수렴을 하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삼각 수렴을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수렴을 하고서 상승하려나?
테슬라는 진짜 투자 안 할래 이제. 이건 뭐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어요. 엔비디아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조정도 별로 없어요. 샀다 하면은 수익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뭐 테슬라는 뭐 요란하기만 하지 이거는 뭐 삼각수렴만 만들 줄 알지 상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부터 안 샀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샀잖아요. 우리 샀잖아요. 다 테슬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장을 한번 봐야지. 테슬라 매도만 하게 해줘라. 결국에 나스닥의 최고의 정치 테마주의자 민주 탐욕의 끝 버블의 정점 이 테슬라가 가야 진정한 버블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중소형주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게 버블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할머니만 지금 모를 뿐이에요. 다 알잖아.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오르니까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죠. 그 버블의 끝이 테슬라고 테슬라가 마지막이다. 작년 말 12월 17일 테슬라의 고점 나스닥 지수의 12월 17일 나스닥 지수의 고점. 결국에는 테슬라가 고점을 찍어야 이 버블이 끝이 난다. 끝까지 한번 가본다. 마소는 봐봐요 여러분. 마소도 이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볼린저밴드 둥둥 고점 찍고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다시 중앙 21선을 살짝 돌려내면서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소 현재 차트가 좋아요.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장기 저항선을 트라이하러 가볼 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실적 발표가 되게 잘 나와야 될 거예요. 애플은 다시 한번 신고가 레벨. 애플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그 주식은 이렇게 좀 이쁘게 가야지. 계속 삼각수렴 만드는 테슬라처럼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애플은 애플이네요.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 많네요. 구글 훌륭하잖아. 이게 주식이지. 이게 주식입니다. 구글 축하드리고요. 신고가니까 계속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려고 한다. 일단 저는 아마존도 보유 중인데 21선을 살짝 평평하게 만드는 흐름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도 보유 중인데 21선을 역시나 평평하게 만드는 흐름 21선을 이렇게 돌려내면은 가야지. 메타가 이 AI 시대에서 안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애플과 구글 신고가 레벨이고 엔비디아, 마소, 메타, 아마존은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힘을 써준다면 현재 나스닥이 최고까지만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이 버블이지만 충분히 더 버블을 만들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나스닥을 다 팔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팔고 있지 않은 겁니다. 브로드컴이 테슬라보다 오히려 시총이 높아요. 브로드컴 TSMC가 테슬라보다 시총이 더 높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 테슬라가 왜 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그니피센트 7의 시총대로라면은 브로드컴이 껴야 된다. 역시 브로드컴 좋습니다. TSMC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적은 좋았고요. 실적 어닝 플레이에서 바로 수익 보고 팔았죠. 멤버십 회원님들 나이스하게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차트가 되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21선 재돌파. 테슬라보다 시총이 높아요. TSMC가 테슬라보다 현재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은 일봉의 과매도권. 주봉을 봤을 시에는 평온하다. 물론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 주봉은 아직 잔잔한 호수다. 넷플릭스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00일선을 이탈했어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징후이지만 과거에도 200일선을 이탈하고 조금 더 하락을 보이다가 상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넷플릭스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전 넷플릭스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팔랑 좀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튀면은 굉장히 후회를 하는 초템버가 되었죠. 추세 하단 기회를 몇 번 줬었는데 먹고서 찔끔 먹고 나온 게 상당히 좀 후회가 되고요. 며칠 전에도 기회를 줬었는데 역시나 기회는 밑꼬리로만 준다. 강하네요. 팔란티어 축하드리고요. 추세대로 가야죠 뭐. 추세 하단 매수, 추세 상단 매도. 지금은 팔란티어를 사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후드도 굉장히 좋은 기업. 매수의 기회를 딱 2번 줬다. 후드도 똑같죠. 추세 하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진짜 좋은 기업은 매수의 찬스를 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처럼 매수의 찬스를 계속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평단이 낮아서 이렇게 들고 가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다. 비트마인의 4시간 봉이고요. 비트마인은 어쨌든 이더리움이 좀 올라야 상승하는 기업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오르질 않으니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정말 큰일 나는가 했으나 다시 추세 하단선을 터치해주면서 반전의 실마리는 조금 보여줬다. 현재는 그냥 그 정도. 계속 이더리움의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보면서 비트마인을 좀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게트유 비트마인 2배죠. 밑꼬리에서 잡았다. 일단은 현재 수익권이긴 한데
뭐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게 사실 정배니까요 지금.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이평선에 안착하고 상승하고 뭐 기술적 반등, 이게 뭐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지켜보도록 하시죠. 조비는 메인 상승의 채널로 다시 한번 빼꼼 들어온 모습, 그러나 내려오고 있는 추세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금요일에도 맞고 떨어졌어요.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이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월요일에 다시 이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격은 지금 가격이네요. 16달러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종가 마감 기준이죠. 서클은 메인 상승의 추세를 이탈하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상승. 그러면은 메인 상승의 지지선이 저항이 되겠죠. 가격은 153달러 저항이 된다. BNKU 은행 3배. 차트가 살짝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괜찮은 차트. 파가야도 살짝 눈여겨봐야 된다. 레딧도 지금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잠복해 있던 레딧은 당일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중앙 이평선이 내려오다가 각도를 완만하게 낮추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중앙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 기회를 주면은 재진입 고려할 수 있다. MP 머티리얼 현재 추세를 이탈하는가 했으나 추세 하단으로 다시 복귀해주는 모습, 급격한 무빙을 보이면서 트럼프와 중국의 협상이 또 잘 안 됐을 시 히토류의 희소성으로 MP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중국 회담의 추이를 살피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비중은 커서는 안 되며 그냥 소액으로 짤짤이로 하셔야 됩니다. 비욘드 미트 사요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애플로빈 괜찮은 차트, 아이렌 괜찮은 차트. 엠로빈과 아이렌은 굉장히 좀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리프트 다시 한번 꿈틀꿈틀 단기 매매로 가능한 종목. 데이터도그 역시나 다시 한번 괜찮은 캔들. 24년에 고점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수 위주의 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중소형주도 사팔사팔을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잘해야 차티스트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40. 코인베이스가 다시 한번 차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형주 차트가 거의 다 이래요. 상승을 했다가 최근 며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목금요일의 상승으로 괜찮은 상황. 그런데 MSTI 같은 경우는 차트가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목금에 조금 반등이 오긴 했지만 별로 그냥 티가 안 나요.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최근에 무너지진 않았죠. 최근에 며칠간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MSTR은 이 기간 동안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다.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본전만 줘, 제발 본전만 줘,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게, 엄마 미안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더딘 거예요. 조금만 올라도 평단 근처에서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센 겁니다. 물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주가가 싼 게 메리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 무너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가 기회인 거지. 급등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MSTR 같은 경우는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주봉 추세 이탈했어요. 주봉 추세 이탈했잖아요. 사나라. 코인베이스는 주봉 추세 아직 살아있잖아요. 주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 아직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MSTR 이평선 꺾이고 있잖아요. 사요나라. 테더의 도미넌스가 지금 위험하다고요. 주봉이 평평해지면서 주봉의 이평선을 돌리면은 코인 시즌 종료예요. 그냥 사요나라 종류지. 그러나 시즌이 종료라도 테더가 우상향을 시작하는 초입이라도 이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채널 하단에 거의 다다랐네요. 그리고 오늘 살짝 테더가 오르면서 코인은 오늘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4시간 봉을 봐야 돼요. 4시간 봉의 스토캐스틱 과매도다. 벌써 과매도다. 별로 내리지도 않았는데. 모든 매크로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코인. 굳이 우리가 코인을 많이 할 필요는 있겠느냐. 어쨌든 큰 비중은 나스닥, 지수, 그리고 빅테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빈 깡통 같은 코인들은 수명만 줄일 뿐 우리가 크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단기 매매로는 변동성이 크니까 코인만큼 좋은 건 없긴 해요. 하지만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로는 부적합하다라는 게 제가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200일선 이탈이라는 대위기를 겪고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내려오고 있는 21선 맞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21선 지지받고 상승하면 좋겠죠. 일단은 21선은 저항이 될 것이다. 가격은 112K 강한 저항으로 발현될 수가 있다. 게더리움은 뭐 반등도 지금 없네요. 4시간 봉을 봤을 시에 그래도 급격한 하락을 끝내고 하락의 저항선, 이 보라색 선을 옆으로 이탈한 후에는 하락이라기보다는 횡보에 가까운 무빙,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아닐까. 4시간 봉의 차트상은 횡보 중이긴 하나 길을 모으고 있다. 계속 길을 모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호재가 터져야 상승이 가능하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도지도 마찬가지. 모든 차트가 다 비슷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워낙에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주고는 있으나 리플도 현재 박스권이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고점이 어쩌면은 10월 달에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시장은 워낙에 매크로에 민감하고 도깨비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 수준을 예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따라잡아도 늦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유동성의 시장이니까. 장투 물량은 얼마 전에 살짝 부분 매도는 했으나 홀딩 중에 있고요. 단기 매매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의 거리에도 봄은 온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서는 만연한 봄의 정취를 느낄 여유가 없다. 아이의 성가신 행동에 치여 빨리 자라기만을 바랄 때 아이와 비벼내며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저 멀리 사라진다.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나물 반찬에 뒤섞인 농부의 땀과 봄나무를 매만지고 지나간 들녘의 바람을 느끼기 어렵다. 과정이 생략된 잔인한 목적주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 주어진 작은 행복이 매몰되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힘겹게 원했던 정상에 오른다 해도 그곳에는 내가 찾던 것이 없다. 정상은 한 사람이 서 있기에도 비좁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개와 구름이 뒤섞인 그곳은 냉혹하고 외로움이 엄습하는 곳이다. 오를 때 놓친 것은 꽃만이 아니라 삶 자체다. 힘겨운 사투로 밟고 지나간 꽃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은 모두 세월을 곰삭혀 만든 시간의 작품들이다. 너무 오르면은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언젠가는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인생과 닮아있는 주식이다. 오를 때 놓친 것은 꽃만이 아니라 삶 자체다. 힘겨운 사투로 밟고 지나가는 꽃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문구를 기억하세요. 그대 느려도 좋다. 이규현님의 책이었고요. 주식은 느리게 그래야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